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결과는 속여도 과정은 속일 수 없다. 당신의 뿌리는 안녕하십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편법을 쓰지 뭐. 남들은 보지도 않는데 적당히 하자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부와 성공이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과정이 병들면 결국 그 결과도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느리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올바른 과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매장 매출이라는 숫자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한 재료가 얼마나 신선한지, 보이지 않는 구석의 위생이 얼마나 청결한지는 사장의 마음만이 압니다. 나 하나 손해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칼같이 퇴근하고 요령만 피우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따를까요? 정직과 원칙을 지키는 길은 때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정성과 신의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손님과 일상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소한 과정들이 쌓여 우리 매장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돈만 바라봤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가 바로 올바른 과정의 열매입니다. 내일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오늘 하루가 즐겁지 않은데 내일의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철학을 지키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올바른 과정으로 벌어들인 가치 있는 돈은 다시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움켜쥔 돈은 흐르지 않고 고여 썩기 마련입니다. 방향만 옳다면 조금 늦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가느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정직한 땀을 흘릴 때 에너지는 샘솟고 인생은 신명나게 변합니다. 결과보다 근본을 중시하는 태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무본 본립이도생. 군자는 근본을 세우는 데 힘을 써야 하니 근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욕속 즉 부달, 견소리 즉 대사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빨리 가고자 하면 오히려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매달리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편법으로 얻은 성공은 한때의 바람에 불과하지만 올바른 과정을 통해 다져진 덕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일의 가치를 모르면 시켜서 하는 일이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그 과정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원칙을 세우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만드십시오. 즐기십시오. 오늘 오신 손님과의 짧은 대화,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의 과정을 즐기십시오. 올바르게 가는 길은 결코 늦은 길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인생의 한 점일 뿐이지만 과정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오늘 결과 앞에 떳떳한 과정을 보냈습니까?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답니다. 원두가 정직한 온도와 시간을 견뎌야 최상의 맛을 내듯 여러분의 인생도 올바른 과정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17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시작하겠습니다. 적의 예봉을 공격하지 말라. 원문 예졸몰공 의 예는
앞서 나왔던 이야기. 아침에는 사기가 날카롭고 낮에는 사기가 떨어지고 밤에는 사기가 바닥이라 돌아가 쉬고 싶어진다고 할 때의 그 예리함, 날카로움이다. 적이 한창 사기가 왕성할 때는 그 예봉을 일단 피했다가 적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지쳤을 때, 그리하여 어서 돌아가고 싶을 때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를 기다려 공격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요점은 사기를 다스리라는 이야기다. 당태종 이세민의 특기가 곧 이것이었다. 이세민이 두건덕을 제압했던 일이 생생한 사례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날카로운 기운을 피하고 늘어져 돌아가 쉬고 싶은 기운을 공격한다. 이것이 사기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세민의 다른 사례 두 가지를 더 들어보자. 유무주를 어떻게 격파했을까? 역시 같은 방법이었다. 유무주는 본디 수나라 장군이었다. 수나라 말기 천하가 혼란해지자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황제를 칭했고 돌고래 지원까지 받아 파죽지세였으니 몇 차례 이연 이세민의 당나라 집단과 교전하여 연승을 올렸다. 이원길마저 유무주에게 속설없이 무너져 진양성을 버리고 도주할 정도였다. 이연 집단의 본거지가 함락되자 황하 동쪽은 모두 유무주의 세력으로 들어갔다. 유무주의 기세에 이련도 두려움을 느꼈다. 저놈의 기세가 워낙 강하니 정면 대결은 힘들겠다. 황하 동쪽은 일단 포기하고 함곡관 서쪽이나 굳게 지켜야겠다. 이에 이세민이 건의했다. 태원은 왕업의 기초를 다진 곳이니 나라의 근본입니다. 황하 동쪽은 부유하여 수도가 의지하는 바입니다. 만일 전부 포기한다면 저로서는 분하고 한스럽습니다. 이세민은 주동적으로 종군을 자청했다. 3만 정예 병력을 이끌고 유무주를 평정하여 태원을 수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하여 백변 전투가 터졌다. 이세민은 황하가 얼자 병력을 이끌고 도하하여 유무주 휘하 송근강과 백벽에서 대치했다. 이세민과 이도종이 높이 올라 적진을 살폈다. 이세민이 이도종에게 물었다. 병력이 많은 걸 믿고 저놈들이 나한테 도전하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도종이 대답했다. 저놈들이 예봉을 당할 수 없으니 계략으로 굴복시키는 게 편하지 힘으로 다투기는 힘듭니다. 이세민도 같은 생각이었다. 송근강이 대군을 이끌고 본대를 멀리 떠나 깊이 들어왔다. 정예병력과 맹장들이 모두 여기에 모인 것이다. 유무주는 태원을 차지하고 송근강을 방어벽으로 삼고 있다. 군대에 병찬병이 없으니 노략질로 버티는지라 속전속결을 원한다. 우리는 병영을 닫고 사기를 키우면서 저들의 예봉을 꺾자. 이어서 병력을 나누어 분주와 습성을 공격하여 그들의 요충지를 돌파하자. 그들은 양식은 떨어지고 계략이 궁하여 스스로 도망갈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야지 속전속결은 마땅치 않다. 적의 예봉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 그 당시 송근강의 예봉은 절정을 이루었다. 이세민은 송근강의 공세에 버티기로 일관했다. 보루를 견고히 쌓고 꼬박 5개월 동안 방어만 한 것이다. 다만 수시로 경기병을 내보내 송근강을 괴롭히면서 양식 보급로를 차단했다. 송근강은 양식이 떨어지자 예봉이 꺾였고 철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근강이 철군하기 시작하자 이제 이세민은 맹렬히 추격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200리를 달리면서 8차례 교전했다. 이세민의 군대는 사흘 동안 갑옷을 벗지 않았고 이틀 동안 식사를 거를 정도로 맹추격을 했다. 휘하 장교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니 이제 좀 쉬면서 식사도 하고 병참을 충분히 한 뒤 다시 싸우자고 건의했다. 이세민은 반대했다. 이미 기세를 눌렸으니 쇳불도 당김에 빼야 한다며 계속 추격했다. 마침내 송근강의 주력 부대를 따라잡아 섬멸했다. 유무주는 대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깨닫고 서둘러 태원을 뒤로하고 돌궐을 망명했다. 얼마 후 유무주는 돌궐에서 살해되었고 그로써 그의 정권도 막을 내렸다. 이세민이 서린고를 정벌할 때도 역시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서린고의 10만 병력은 사기가 충전하여 그 예봉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세민은 일단 적의 예봉을 피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휘하 장소들이 출전을 자청하여 이세민을 엄명을 내렸다. 교전을 언급하는 자는 참수한다.
그렇게 60여일을 버티자 서린고는 양식이 떨어졌다. 양식이 바닥나자 서린고의 사병들이 슬금슬금 투항하기 시작했다. 이쪽은 때가 되면 밥을 먹는데 저쪽은 쫄쫄 굶고 있으니 싸움이 되겠는가? 서린고의 예봉이 꺾인 것을 확인하자 이세민이 명령을 내렸다. 이제 치자. 이세민은 미끼 병력을 내보내 아직도 투지가 남아있는 적군을 유인하여 마지막 남은 예기마저 소진시켰다. 이어서 대장군 양실에게 병력을 떼어주어 천수원에 진을 치게 했다. 서린고 휘하맹장 종라우는 산악기로 유명했는데 2달 동안 싸움을 걸었으나 교전하지 못하자 폭발할 지경이었다. 이에 정예병력을 출동시켜 양식을 공격했다. 양실은 이세민의 지시대로 보루를 견고히 쌓고 방어에만 전념하면서 계속 종라우의 예봉을 꺾어갔다. 종라우는 제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 맹렬히 공격했다. 종라우의 예봉이 꺾이고 체력도 딸리기 시작할 즈음 이세민은 친히 병력을 이끌고 종라우를 공격하여 대파했다. 종라우가 퇴폐하자 이세민은 맹추격을 벌여 서린고의 병력까지 밀어붙였다. 이세민은 전 병력을 동원하여 성을 포위했다. 서린고는 기겁하여 성문을 열고 투항했다. 이세민은 서린고를 장안으로 압송하여 목을 베었다. 수나라 말기 도처의 영웅이 걸기했다. 이밀, 두건덕, 유무주 등은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물 이세민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었다. 모두 이세민에게 제압되었으니 말이다. 이세민은 진정으로 전쟁을 잘했다.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알았다. 이세민이야말로 진정한 맹장이었다. 맹렬하게 도전하는 상대를 만나면 일단 예봉을 피했다가 상대가 진이 좀 빠지면 그때를 기다려 여지없이 맹렬하게 공격했던 것이다. 이세민은 여러 번 싸우지 않았다. 단 한 번의 교전으로 상대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계산서가 나온 뒤에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기가 대단합니다. 많은 돈을 벌 것 같으며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꿈을 꿉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며 사기는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생각도 변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오래 유지하기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장에 따른 수많은 변수들과 생각했던 것과 다름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이 힘이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내어준 음료를 마시고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면 그때 나 또한 마음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의 사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